아가페 재단이 주최하고 시체들이 주관한 효 콘서트와 나눔마당이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열렸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한 현장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최초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교적 신념이냐 국민의 의무냐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양심적 병력 거부 논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영 목사입니다. 지난 18일 미래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에서 국제법률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인공지능이 장악하는 분야 중 사법 분야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보와 기술이 융합된 인공지능의 영향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4차 혁명 시대를 성공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노력, 한국교회 안에서도 더 늦기 전에 깊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아가페 재단이 주최하고 시체들이 주관한 효 콘서트와 나눔마당이 전라남도 무안군 해저면에서 열렸습니다. 해저면 노인들을 위한 축하 공연을 비롯해 케이크 만들기와 도배장판 서비스 등 이웃들과 함께 나눔과 사랑을 실천한 행사 소식을 유성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안에 드넓은 개펄이 발달된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지난 18일 노인의 날 행사를 맞아 동네 어르신 500여 명이 마실을 나왔습니다. 해제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사물놀이와 국악공연, 성악과 대중가요 등 다양한 축하 공연이 펼쳐져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날은 축하 공연뿐 아니라 지역 마을 경로당 58곳에 전기장판을 기증하고 저소득 노인 가구에 도배와 장판 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한편 나눔마당은 해제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과일과 과자 등 다양한 케이크 재료로 먹음직스러운 케이크를 완성해 성취감과 달콤함을 동시에 맛봤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손수 만든 케이크와 진심이 담긴 카드를 준비해 사랑하는 부모님께 전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엄마, 아빠, 언니들 모두 사랑하고 이 빵 먹고 더욱더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부모님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지난 2010년 설립된 아가페 문화재단이 매년 소외된 계층을 위해 나눔과 사랑, 위로를 실천하는 문화공연과 프로그램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 디아코니아 코리아 2016 영성집회가 지난 19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미랄복지재단 상임대표 정형성 목사는 한국교회가 영성목회에 이어 영성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며 질병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노인과 다문화, 장애인을 위한 섬김의 복지를 실천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인사말을 전한 대표대회장 김사만 목사는 헐벗고 가난했던 조선 땅에 들어와 과부와 고아와 장애인을 도와준 선교사들의 헌신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세계와 이웃을 돕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자 교회가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지역 목회자와 용산 참사 유가족,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등이 한국교회의 나눔과 섬김 사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감사를 전했으며 이어 이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남수단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으로 축구 선교를 통해 아프리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문세 GMS 파송 선교사가 2016 파라다이스상 사회복지부문 수상의 영예를 남았습니다. 지난 19일 진행된 시상식에는 파라다이스 그룹 전필립 회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파라다이스상 위원회 박정자 위원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설립된 파라다이스상 시상식이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문세 선교사는 수상 소감을 통해 오지에서 고생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대표해 이 상을 받는다며 꿈과 희망을 통해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낸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파라다이스 상은 문화예술과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한 인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파라다이스 그룹이 후원해 제정한 상으로, 이외에도 문화예술 부문의 JOH 조수용 대표, 특별공로 부문의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이 선정돼 5천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미국에서의 마지막 개척지라면 알래스카를 꼽을 겁니다. 여전히 개발이 안 된 곳이 많아서 마을까지 들어가려면 꼬박 이틀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오지에 복음을 전하며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Alaska is by far the largest state in the nation, and much of it is land where no one can live. You're looking at a state that's more than twice the size of Texas, that has fewer roads than the smallest state in the country. There are nearly 225 remote villages here, accessible only by boat or how we're traveling. Although missionaries and church planners first traveled to Alaska in the late 1800s, few indigenous evangelical churches exist today. As a result, international Christian organizations continue to send missionaries to reach people in these remote areas. Coming to Alaska is like going to a foreign country. It takes 2 days of travel often to get out to the villages. You get there and they keep their old language. It's like being in another country. Unfortunately, these missionaries are often unprepared, undersupported, and overwhelmed by the challenges of living in remote Alaska. They come trained for that position, and what they're not prepared for is the isolation. Mike and Renata Hazemer work with Arctic Barnabas, a ministry that steps in and cares for those who come to share the gospel. Our mission in 2 words is strengthen and encourage. We want to strengthen and encourage those pastors and missionaries and ministry families that are out in the remote villages so that they can be effective disciplers and evangelists on the front lines. They offer vital support and encouragement and have the means to reach these missionaries in even the most remote villages. Our biggest goal is to simply come alongside them, strengthen them, encourage them, have fellowship with them. But sometimes our foot in the door is a project of helping them with something. How do you focus on doing ministry when living conditions are your primary focus? You can't do it. Ed Denerd and his wife Barb moved to Bethel, Alaska 4 years ago to work with the Alaska Bible Seminary. After visiting since 2006, they thought they understood the native culture. But living there is a bigger challenge than expected. It's hard to, like my board of directors is all Yupik. My board meetings are in Yupik. And then they shift to English when they need information from me, or we're in a dialogue back and forth, but their discussion is in Yupik. For me, aside from missing my family, it's the inability sometimes to get what I need. For Ed and Barb, encouragement from Arctic Barnabas, whether it's a card or even a surprise delivery, matters most. Well, the watermelon story is pretty special because, you know, it was just kind of an aside that we had made a comment to Mike one day that, you know, how much we missed that. In Bethel, a watermelon can cost $50, a price Ed and Barb couldn't justify. Michael's next visit answered the need. It just shows that when we're talking and sharing whatever it might be, they are listening. Arctic Barnabas also sends out a women's magazine, a newsletter, and host retreats for the missionary families. Michael and Renata recently went even further, building a new home with enough space for missionary families to come and stay, whether they're recovering from a medical procedure or just needing to rest and re-energize. Through these divine connections, pastors and their families not only survive, but thrive in Alaska's remote villages. And as they thrive, so does the church. Caitlin Burke, CBN News, Kenai, Alaska.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첫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교적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보신 대로 이 종교적 이유로 병력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굉장히 아주 사회적인 이슈가 뜨겁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양심적 병역 거부 이 문제는 결국 이제 헌법에 헌법 19조에 그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양심의 자유에 근거해서 본인이 이제 병역을 거부했다는 것인데 근데 양심적 병역 거부 이렇게 이제 많이들 말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반전 평화 사상을 갖고 있다거나 또 불교에서 생명 존중 사상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아주 극히 드물고요. 거의 대부분이 99% 정도가 거의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그 병역법 그 88조에 병역 거부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 병역 거부를 하면 다 형사처벌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죠. 그렇죠. 그동안은 이제 지방법원에서는 가끔씩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항소심이나 대법원에 가면 전부 유죄 판결이 됐는데 이번에 처음 항소심에서까지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항소심에서 이 판결 이유는 결국 이 문제가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생각을 갖고 그런 판결을 내린 걸로 봅니다. 결국은 이슈가 된 것이 이단으로 규정한 어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신도들에서 좀 발생된 문제인데요. 이 여호와의 증인을 보자면 이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결국 그 국가의 정부에 대한 또 복종하는 어떤 금지의 어떤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국가에 대해서 병력 거부도 하고 투표 거부도 하는 그런 사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경의 진리를 자기들 나름대로 왜곡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자기 편향주의적으로 왜곡해서 자기들의 논리로 입증시키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는 문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이단적인 사람들의 동료가 더 많이지 않을까. 그게 참 염려스러운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국가나 정부에 복종하는 것을 금하고 그래서 국회에 대한 경례도 안 하고 또 징집도 거부하고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스스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되는 한 사회적인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할 때가 된 것이죠. 결국 하나의 어떤 국방의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신앙을 기점으로 배제한다고 하는 것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죠. 자, 그럼 이것이 사상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에 계속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재판은 계속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난 5년간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약 한 3,000명쯤 됐습니다. 3,000명요? 그러니까 하루에 2명꼴로 결국은 이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 이제 미연 소송을 했을 때도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병역법은 위헌이 아니다. 이 우리나라 같은 휴전이 있는 그런 안보 상황에서는 이 병역 기피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합헌이다. 그러면서 합헌으로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나 처벌하는 것보다는 어떤 대체 복무제라든지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그 권고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 양식적 병역법 88조에 대해서 이 처벌하는 것은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처벌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이제 이런 말이고요. 또 현재 사법부에서는 이 병역법 위반에 대한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진행됐지만 대법원에서는 전부 유죄 판결이 났고 지방법원에서만 이제 가끔씩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번에 사상 최초로 항소심에서까지 무죄 판결이 한 번 난 것이죠. 자,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참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은 네. 무슨 일을 옳다 그르다 판단했을 때 네네.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으면 내 인격적 존재 자체감이 완전히 상실된다. 네.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진심의 소리가 양심인데 사회적 네네. 의미로 봤을 때. 네. 근데 양심적 병역 거부의 양심은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 만약에 병역 거부가 양심적이라면 네. 그러면 군대 간 사람은 비양심적이란 그렇죠. 말이냐.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을 안 쓰고 네. 징직 거부 네. 또는 병역 기피자 이렇게 네네.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양심적 그 병역 거부를 반대하는 분들의 이 거부 또 단순 병역 거부 기피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 예. 구분이 참 이게 애매해질 것 같고 또 만약에 이 병역 기피를 위해서 이 여호와의 증인의 이단에 들어가는 현상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양심적 병역 거부, 이 징직 기피자들 네네. 이거를 그냥 처벌하지 않으면 네. 그러면 군대 가지 않으려고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에 뭐 들어가서 네네. 나도 여호와의 증인이라 나 기피한다. 네네. 이제 이렇게 돼서 네. 결국은 굉장히 그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 상황이 아주 엄중한 그런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처벌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네. 항소심에서도 이런 판결이 나왔을 때는 네. 이 점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네. 처벌하는 것보다는 처벌하지 않는 어떤 다른 대안. 네네. 예를 들자면 대체복무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이 대체복무제가 또 도입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야 돼요. 네. 이 모든 국민들이 그 아들들이 지금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군대를 이런 식으로 안 가면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무임승차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한테도 이 국방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수준에 상응하는 네. 그런 어떤 대체 복무제 같은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근데 그 복무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결국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 논의가 모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겠죠. 그 형평성의 논리에 따진다면 이 종교를 이유로 국민의 의무를 이 병력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떤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논리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수감 생활이 병역법에 의하면 네네. 징직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 네네. 이제 군대를 2년 이제 가게 되는데 네네. 2년보다 조금 요새 줄었죠. 20개월이. 줄었죠. 예. 근데 문제는 3년 이하의 징역인데 네. 1년 6월 정도의 징역형을 일률적으로 선고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자판기 형량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병역 거부다. 그러면 1년 6월이에요. 네. 근데 이걸 한 6월만 네. 실형을 선고하면 다시 영장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6월이 넘어야 면제가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6월형을 선고하다가 복역하고 나면 또 영장을 발부하면 네. 또 6월 살고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는 너무 가혹하다. 네. 그래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형량. 네. 그러니까 1년 6월형을 선고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배려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2년 복무 대신 네. 1년 6월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 배려하는 것이긴 하지만 너무 가혹하다. 네. 그리고 세계적 추세로 봐서는 네. 결국은 처벌하는 것보다는 네.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래서 이제 항소심에서까지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온 걸로 보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가장 보수적으로 여겨왔던 우리 사법부에서 이런 판결 나왔다고 하는 자체가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는 반응이 그렇게 좀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판결의 경우에는 네. 1년에 이제 한 500명 정도가 네. 이렇게 병역 기피자들이 요즘은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그 500명 정도의 자원이 군대를 안 갔다고 해서 네. 결국 전체 우리 60만 군대에 네.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처벌을 하지 않으면 500명이 또 1000명, 뭐 그렇죠. 2000명 늘어날 네네. 수도 있으니까 네. 뭐 그 문제가 되긴 되지만 네네. 그래도 이 국제적 추세 같은 거나 이런 걸 봐서 또 국제인권위원회에서도 형사처벌을 중단해라. 네. 우리나라에서도 중단해라. 이렇게 하고 네.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병역법은 합헌이다.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네네. 그래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 권고,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이지만 권고를 했고 또 항소심에서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죄 판결까지 냈기 때문에 이제는 전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공감대가 차츰차츰 확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제 2심까지 진행되어졌는데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았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대법원에서는 또 뭐 유죄가 나오겠죠.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합헌 판결도 났고, 그리고 대법원은 이제 보수적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또 항소심에서도 이제 한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냈지만 대부분의 재판부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법부에서 결국 사법부는 소극적으로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기관이에요. 보수적으로. 그렇죠. 사법부에서 이 법을 스스로 사실은 이 적극적으로 이 법을 바꿔서 판결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법을 바꿔야 그 바뀐 법에 따라서 결국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할 일을 사법부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서 다른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대법원에 간다면 그건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겠죠. 판결로. 다만 이번 항소심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결국 500명 정도의 병역 기피자가 국방 자원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고 또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거나 또 처벌하는 그 대상의 95%, 5~6%가 다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고 유엔에서도 형사처벌하는 것보다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계속 권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입법부가 더 이상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게 아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항소심이 어떤 경각심을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입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이번 항소심 판결이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사회적으로는 종교와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나올 때마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균형 잡힌 시각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필리핀에 상륙한 것으로 보이는 슈퍼태풍 하이마는 21일까지가 고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구촌의 각종 재난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태풍은 큰 피해 없길 바랍니다. 시천을 매거진 그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